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석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가 조금 민감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비뇨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정보일수록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그중 하나, 60세 이후 남성 건강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싼 영양제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위행위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압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금기시되는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하버드 의대를 비롯한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임상 경험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부터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 자위행위는 부끄러운 것이고 죄악이다. 여러분, 저는 종교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위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가진 본능 중 하나예요. 마치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처럼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 자위행위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이거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6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성생활 빈도가 줄어들거든요. 배우자가 안 계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부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퇴화됩니다. 자동차도 오래 세워두면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오해, 자위행위는 건강에 해롭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2016년 하버드 의대에서 32영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18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병률이 20% 낮았습니다. 물론 이게 자위행위만으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최소한 해롭지 않다는 건 명확하죠. 자, 이제 오해를 풀었으니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자위행위의 놀라운 효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여러분, 발기부전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혈관 문제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가죠. 특히 성기로 가는 가는 혈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발기와 사정은 이 혈관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70대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내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쪽 기능을 아예 안 썼는데 요즘 발기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새로운 인연을 만날까 싶어서요.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깝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능이 갑자기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죠.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성기 조직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는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하는 것처럼 성기능도 꾸준히 사용해야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성기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적 각성 상태가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 개선입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시죠? 은퇴 후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외로움,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방해합니다. 오르가즘을 느끼면 우리 뇌에서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엔돌핀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들도 분비되죠.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대 초반의 독거 남성분이 계셨는데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분께 조심스럽게 이 방법을 권유해드렸습니다. 몇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신기하게도 수면제 없이도 잠이 잘 오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립선 건강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국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60세가 넘으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인 사정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규칙적으로 사정을 하지 않으면 전립선에 분비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된 분비물이 축적되면 전립선염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암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 달에 20일 이상 사정한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20% 낮았다는 결과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21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면역력 증진입니다. 독일 빌레펠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오르가즘 후 면역글로불린 A라는 항체 수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항체는 우리 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죠. 다섯 번째, 인지기능 유지입니다. 성적 활동은 뇌를 자극합니다. 혈류가 증가하고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코번트리 대학의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 중 성생활이 활발한 사람들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 효과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르노는 피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이 인터넷 포르노에 노출되면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오히려 성기능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나 부부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둘째, 무리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2, 3회면 충분합니다.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셋째,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약국에서 수용성 윤활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창피하실 필요 없어요. 약사들은 이런 제품을 매일 팝니다. 넷째,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잠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유도 효과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개운합니다. 다섯째, 배우자가 계시다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배우자분들은 이해해 주십니다. 오히려 함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죠. 여섯째,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지만 최근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으셨다면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일곱째, 전반적인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기능도 제대로 유지됩니다. 자위 행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분이 안 계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부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혹시 죄책감 느끼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노년층에게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걸 금기시합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 생각을 하다니 라는 시선들이 있죠. 하지만 성적 욕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지속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이걸 억누르고 부끄러워하는 게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발기부전으로 오시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심리적 위축감이 큰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창피해요.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행동에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80대 중반의 할아버지셨는데 정기검진 때 선생님, 저 요즘도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성욕이 유지된다는 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꼭 혼자만의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계시다면 함께 친밀감을 나누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성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로를 만져주고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부부들의 관계 만족도는 성교 횟수보다는 신체적 친밀감의 빈도와 더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손을 잡고 안아주고 서로를 어루만져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조언인데요. 많은 남성분들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아오십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처방해드립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 건강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방법으로 약을 끊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처음엔 발기부전약을 복용하시다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약이 필요 없어진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민감한 주제를 다룬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비뇨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자식들 다 키우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 삶에 건강한 성생활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위행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 전립선 건강, 면역력 증진, 인지기능 유지, 이 모든 효과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작용 없이 얻을 수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물론 익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 관리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최민석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